자, 12번을 같이 한번 해보자. 이 문제. 자, 여거에서 B 또는 F를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치? 그러니까 요거의 부분집합 중에서 B 또는 F를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래. 자, 우리가 또는이라는 말이 뭐냐면 합의 개념이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각하냐? 일단은 B를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먼저 찾는 거야. 알았지? 거기에다가 또 뭐 하냐? F를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더할 거야. 자, 이렇게 더하고 나서 보니까 어떠한 일이 발생했냐? B하고 F가 동시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한 번은 그걸 빼줘야 된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거에서 B하고 F가 동시에 원소가 되는 경우에 부분집합의 개수를 빼준다는 이야기지. 자, 그러면 집합 B가 항상 포함되는 경우의 부분집합이야. 그럼 B를 항상 포함해야 되니까 얘가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알았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그러면 얘는 2의 6제곱개가 됩니다. 맞죠? 자, F를 항상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도 어떻게 돼? 얘가 항상이니까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니까 어떻게 돼요? 2의 6제곱개죠. 자, 그 다음에 B하고 F를 동시에 갖는 거니까 B, F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러니까 더하기에다가 2의 5제곱개를 빼주시면 답이 되는 거죠. 어려울 거는 없습니다. 응? 답은 그래서 96개. 학교에서 너무 빡세니? 피곤해? 마스크 안에서 하품하는 게 다 보인다. 마스크 안에서 하품하는 게 다 보여. 요새 다시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딱히 신경들 안 쓰잖아요. 그냥 부럽지 이제. 확진되면 일단 학교가 안 오니까. 그럼 걔네들은 지금 확진됐으면 다 방학이잖아. 자, 그 다음에 여기 13번부터 혹시 질문? 몇 번? 15번? 그럼 14번은 혹시? 14번.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잠깐만. 14, 15. 오케이. 14, 15번을 한번 풀어보자. 아, 거의 지우개를 갖고 와야 되는데. 잠깐만. 누가 내 욕하나? 네. 아, 귀간지 마. 아침에 김밥 팠는데. 아침에 김밥을 팠는데 누가 내 욕하나 봐. 하이. 자, 14번 문제를 한번 같이 보자. 지금 새 집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A라는 집합은 x-2의 형태를 갖고 있대. 그러니까 이 집합 A 안에 있는 애들은 여 범위 안에 있는 x들에 대해서 x-2의 형태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B라는 거는 x 플러스 A의 형태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C는 그냥 이 x 자체의 범위. 그러면 우리가 먼저 A라는 집합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A라는 집합에서 자, x-2라는 범위를 생각해볼까? 그러면 똑같이 2라는 값을 빼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값을 뺐을 때 부등호의 방향은 변함이 없죠. 그러면 빼보자고요. 어떻게 됩니까? -1, 그 다음에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A라는 집합 안에 원소에 해당되는 범위는 지금 -1보다 크고 1 이하여야 된다는 이야기야. 자,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 자, X라는 지금 범위가 -1 이상 7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지. 그러면 X 플러스 A의 범위를 찾는 거니까 어떻게 해요? X 더하기 A라고 하는 플러스 A를 똑같이 해보는 거야. 그러면 요 앞에는 -1 플러스 A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는 7 플러스 A가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현재 C에 해당되는 범위는 어떻게 되고 있어? 이 A야. 알겠지? 자, 그러면 지금 A가 B의 부분집합, B는 C의 부분집합을 만족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A가 B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B가 C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지. 그러면 수직선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자. 자, 일단은 A라는 집합에 해당되는 범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그 다음에 1 이하가 해당되죠. 자, 그 다음에 B에 해당되는 범위는 마일 플러스 A부터 7 플러스 A인데 A가 B 안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지. 그러면 그 바깥쪽에 마일 더하기 A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7 플러스 A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라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얘네들은 다 C 안으로 또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자, X가 2A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2A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지만 원하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원하는 대소관계를 한번 찾아보자. 자, 여기는 막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뚫려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수학상에서 부등식을 해결했을 때를 잘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이 관계를 얘가 바깥쪽에서 감싸 안고 있는 그 관계를 만족하려면 얘네들의 관계는 어떻게 돼야 되지? 2A랑 마일 플러스 A랑 이 범위가 어떻게 돼야 되죠? 같은 자리에 있으면 돼야 돼. 바깥쪽에 뚫려 있어. 안쪽에 막혀 있어. 근데 바깥쪽이 더 커야 되니까 같은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겠죠. 그 다음에 마일 플러스 A하고 마일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돼야 될까? 자, 칠해져 있는 게 더 큰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같은 자리에 있더라도 어찌됐든 A가 B 안으로 들어가는 건 확실하지. 그러니까 뭐가 만족이 돼요?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이쪽에서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이쪽은 또 뭐가 있어요? 1. 그 다음에 7 플러스 A야. 어떻게 돼야 돼? 관계가 이렇게 돼야겠지. 자, 이제 이렇게 풀어가지고 공통범위 찾아주시면 그게 꼭 답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알겠어? 자, 그럼 먼저 이렇게 풀어볼까? 이쪽 방향 이거 넘어가면 A는 마일보다 작죠. 그 다음에 이쪽도 풀어보자. 넘어가면은 A는 0 이하죠. 그죠? 그 다음에 얘가 7이 넘어가보자. 그러면 A는 어떻게 돼요? 마 6보다 크다. 그러면 이 세 개의 공통범위를 가야겠지. 그러니까 A는 어떻게 돼? 마 6보다 크고 마 1보다 작다. 즉 마5, 마4, 마3, 마1 끝. 그래서 4개. 자, 정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정리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A라는 집합 안에 속하는 원소들은 이 조건 형태를 갖고 있는 원소들이어야 된다는 뜻이고 B라는 집합 안에도 이 형태를 만족하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야. 자, A라는 집합하고 지금 B라는 집합이 뭐라고 되어있어? 같다라고 되어있지. A라는 집합의 원소는 A, B, C.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의 원소는 A, B, B, C, C, A입니다. 그죠? 그러면 두 개의 집합이 같기 때문에 각각 집합의 원소의 합도 같겠지. 또 곱도 같겠지.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어떤 걸 볼 거냐? 어떤 걸 볼 거냐면 일단은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하는 A 집합의 원소의 합을 먼저 볼게요. 두 집합이 같으니까. 그 다음에 얘네들의 합인 얘네들도 합인 A, B. 그 다음에 B, C. 그 다음에 C, A. 얘네들이 어때야 돼? 같아야만 하는 거겠지. 자, 여기에 일단 1차적인 부분. 자, 그 다음에
또 알 수 있는 게 곱이 똑같다고. 자, 얘네들을 곱해볼까? 세 개를? 그러면 뭐가 됩니까? A, B, C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도 A, B 곱하기 B, C 곱하기 C, A가 될 거라고. 그러면 여기서 쭉 해봤을 때 A, B, C 전체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A, B, C는 뭐가 아니라고 되어 있어? 0이 아니라고 되어져 있지. 그러면 A, B, C로 양변을 나눠볼까? 그러면 A, B, C는 뭐가 돼요? 1이 되죠. 자, 일단 하나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마3이라는 것도 알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자체가 현재 마3이야. 맞지? 자,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 자, 수상에서 곱셈 공식 중에서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 들어가는 그 곱셈 공식이 뭐가 있죠? 어떤 게 있었죠? A, B, C. 그 다음에 A제곱, 그 다음에 B제곱, 그 다음에 C제곱, 마이너스 AB, ABC, CA. 본 기억 있어요? 자, 얘가 곧 뭐가 되죠?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 3AB, C가 되게 돼요. 자, 우리 현재 뭘 알아? 얘 알지? 그 다음에 얘네들을 마이너스로 묶었을 때 값도 알고 있지. 그 다음에 A, B, C가 1이라는 것도 구했죠. 뭐가 남았어요? 얘가 필요하죠. 얘는 또 뭘 이용해서 해요? 얘네들을 이용해서 해보면 되죠. 자, 무슨 말이냐?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 전체의 제곱이라고 하는 건 A제곱, B제곱, 그 다음에 C제곱 2배 AB, BC, 그 다음에 C, A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맞죠? 자,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야? 마3이니까 제곱하면 9는 A제곱, B제곱, 그 다음에 C제곱. 얘가 현재 또 마3이니까 마6이지요. 그러면 A제곱, 그 다음에 B제곱, C제곱은 얼마? 15가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대로 갖다가 적용. 자, 얘가 현재 마3. 그 다음에 얘가 현재 15야. 그 다음에 얘를 마이너스로 묶었기 때문에 마3 이렇게 될 거라고요. 자, 얘는 A 세제곱, B 세제곱, 그 다음에 C 세제곱, 그 다음에 A, B, C가 1이니까 3이 되죠. 그러면 얘가 18, 상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54. 얘가 넘어가니까 따라서 얼마? 마이너스 51. 따라서 요거의 답은 마이너스 51. 정리하시죠. 자, 다 됐습니까?
다 됐나요? 내 수업에서 자는 건 용납이다. 안 잤어요. 감히 RPM을 듣고 주겠어요. RPM 주겠다고? 개똥같이 아, 진짜였어. 자, 16, 17, 18번 일단 놔두고 16, 17번 먼저 혹시 나중에 뭐 해볼게요. 됐어? 운동? 됐어? 오케이. 자, 뭘 해보냐? 자, 이제 뒤쪽으로 좀 들어갈게요. RPM들은 다 풀어오셨죠? 신규 나가실 때까지.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합집합, 그 다음에 교집합, 그 다음에 전체집합, 그 다음에 여집합, 그 다음에 차집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야. 기억나죠? 기억나죠? 자, 합집합이라는 게 뭐였지? A와 B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이었지. 교집합은 겹쳐지는 애들이지. 그죠? 그 다음에 전체집합이라는 게 뭐였지? 전체집합을 내가 뭘 가지고 전체집합이라고 그랬죠? 전체집합은 뭐라고 했죠? 전체집합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기호야. 전체집합은 내가 이거라고 해서 기호는 이렇게 해서 U자를 대문짝만하게 쓰는 거라 해서 전체집합이 뭐라고 해서 어떤 집합을 주든 그 집합을 부분집합으로 갖는 커다란 집합을 전체집합이라고 한다고 했지. 그지? 자, 그래서 되게 문제를 풀 때 전체집합은 제시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몇 개 좀 정리 복습만 좀 합시다. 자, 이걸 말고 이걸로 한번 해볼게. 이거는 좀 이따가 보고. U라는 집합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1, 2, 3, 4, 5로 제시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A라는 집합은 1, 2, 3이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은 3, 4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A 합 B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까? A 합 B는 뭐라고? 얘네들 전체를 다 써야 된다고. 겹쳐지는 건 한 번만 써주면 되고요. 그러면 1, 2, 3, 4가 되는 거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A교 B는 뭐가 되는 거라고 했죠? 겹쳐지는 애만 쓰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3.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뭘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 A의 여집합이라는 걸 이야기를 했어. 자, 여집합이라는 건 뭐였어? 전체에서 A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러면 전체에서 A를 제외하면 뭐가 남아요? 4하고 5가 남죠. 자, 그 다음에 B의 여집합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B의 여집합은 전체에서 B를 빼내는 거니까 뭐가 남아요? 1, 2, 5가 남는 거죠. Understand? Yes. 자, 그 다음에 A 차 B라고 하는 건 뭐가 되는 거라고 그랬죠? A에서 B랑 겹쳐져 있는 애를 빼내라고 그랬지. 자, A에서 B랑 겹쳐져 있는 게 뭐야? 3이 겹쳐져 있는 거죠. 그래서 1, 2만 써주겠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즉 반대로 2차 A를 하면 이 B라는 집합에서 A랑 겹쳐져 있는 애를 빼내라고. 뭐가 겹쳐져 있어? 3을 겹쳐져 있으니까 빼내면 4. 요렇게만 남는 거. 얘가 지금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쌤이 A차 B는 뭐하고 똑같다? 이건 외워두라고 그랬지. 뭐하고? A표 B의 여집합. 자, 요거는 잘 외워두시라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써먹을 거라고. 여기서 확률과 통계를 할 사람도 얘를 씁니다. 그때 가면. 확통이 약간 집합과 연결되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니? 우리 여기까지 했죠? 이 페이지까지. 자, 그러면 한번 보자. 자, 예제 6번을 한번 봅시다. 전체 집합 위에 두 부분 집합 A와 B에 대하여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은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거에서 이거 한번 볼까? 자, 공집합의 여집합은 뭐가 되는 거죠? 전체 집합이 되는 거라고 그랬지? 그죠? 그러면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모든 것의 반대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 그랬죠? 자, 이걸 보자. U의 여집합이죠? 즉, 전체의 여집합이야. 뭐하고 똑같아? 공집합하고 똑같은 거죠. 자, 그럼 A라는 집합은 공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말이 돼야 안 돼? 말이 안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A 합 B가 A 안으로 들어가냐라는 거야. 자,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다라고 해봐. 그러면 A 합 B는 요만큼이야. 얘가 A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어? 없죠. 없죠. 자, 그 다음에 A교 B라고 하는 건 요 부분이야. 걔는 B의 부분집합은 확실하게 되죠. 그래서 옳은 거는 3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U교 B의 여집합입니다. 자, 아까 우리 A 차 B라고 하는 애가 뭐하고 똑같다? A교 B의 여집합하고 똑같다고 그랬지. 자, U교 B의 여집합이야.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U에서 B라는 걸 빼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전체가 이렇게 있어, 크게. 근데 그 안에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얘를 뺀 나머지 것들이야. 그게 B하고 똑같은 게 아니라 B의 여집합하고 똑같아야 되는 거겠지. 무슨 말인지 됐죠? 자, 그 다음에 U는 A 합에 들어간다? 말이 안 되고 U는 바깥쪽에 이렇게 커다랗게 있는 애인데 U가 A 합에 안으로 꼭 들어가지는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했던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건데, 물론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자, U라는 집합을 이렇게 그려놓고요. 자, 그 다음에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B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B가 A의 부분 집합. 자, 기억 1번부터 따져보자. A교 B를 봅시다. A와 B가 겹쳐지는 거야. A교 B는 어디야? 여기지. 그러면 그게 B하고 같다? 말이 되죠. 오케이? 우리가 이거를 뭐 어떤 사람들은 흡수 법칙이라고도 좀 말을 하기는 해요. 자, 그 다음에 A 합 B를 볼까요? A 합 B. 그러면 전체가 돼요. 얘는 B가 아니라 뭐하고 똑같아야 돼? A가 돼야 되는 거지. Understand? 자, 그 다음에 A에서 B를 빼볼까? 그러면 A에서 B를 빼. A에서 B 빼면 어디가 나와? 이렇게 바깥쪽이 많지. 그러니까 안 되죠. 그거 꼭 공집합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의 여집합하고, 자, 그림으로 다시 좀 판단해 주시면. A가 있고 그 다음에 B가 있어. 자, A의 여집합은 요만큼이죠. 자, 거기에다가 B를 합해볼까? 전체 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었죠? 없지. 왜? 이 빈 곳이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B의 여집합, 얘네들 여집합 씌우면 뒤집어지는 거야. 그것 또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밑에 확인 체크 쑥딱 풀어보자. 3개.
사실 4번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자, 이거 하나 봅시다. 아까 이야기했어. 계속 반복하는 거야. A차 B는 뭐하고 똑같다고? A교 B의 여집합하고 똑같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거 A의 여집합하고 A를 합하면 뭐가 되는 거라고 그랬지? 그렇지, 전체. 그러면 A의 여집합하고 A를 교집합하면 뭐가 되죠? 없지, 겹쳐지는 게. 이거 둘이 겹쳐지는 건 당연히 없어요. 자, 얘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A차 B의 여집합이지. 그러면 얘를 써볼까? 그러면 자, A 교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이지. 여집합의 여집합은 뭐지? 그냥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지. 따라서 얘는 A교 B하고 똑같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A하고 A의 여집합을 합해 볼게요. 뭐죠? 그렇죠. 얘가 요만큼은 전체 집합입니다. 자, 전체 집합하고 B를 합해 볼까요? 그럼 뭐 해야 되겠어? 그렇지, 그냥 전체가 돼야겠지. 그렇지? 왜냐면 전체 집합 안에 B라는 게 들어가 있으니까 걔네들을 합하면 전체가 되는 거겠지. 자, 여기도 보자. 아까처럼 똑같이 해볼까? U차 A의 여집합이죠. 그러면 U 교 A의 여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되는 거지. 앞에 거만. 그러면 U 교 A가 되는 거지. U 교 A입니다. 잠깐만, 이거 답이. 그치? U 교 A는 뭐죠? 그렇지, A겠지. 자, 다시 봐봐. U가 있고 그 안에 A가 있어. U하고 A 교집합은 그냥 A가 되지. 그러니까 결국엔 이 앞에 게 A가 돼서 A교 B. 일단 답은 이미 나왔지. 그죠? 자, 세 번째 것도 봅시다. 네 번째 것도. 자, 여집합의 여집합이야. 뭐라고? 그냥 A라고. 자, 그 다음에 U차 B의 여집합이야. 얘는 U 교 B의 여집합의 여집합 그냥 이렇게 되지. 그러면 U 교 B는 B지 그냥. 따라서 A 교 B가 그대로 나오겠지. 자, 그 다음에 얘가 뭐죠? 공집합이죠. 그죠? 공집합에다가 A 교 B를 합했어. A 교 B에다 공집합을 더해봐야 그냥 A 교 B 그대로겠지. 끝. 그래서 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얘하고 똑같은 게 뭐지? 얘하고 똑같은 게 뭐죠? 뒤집어서 B가 이렇게 되는 거죠. Understand? Understand? 그러면 얘하고 똑같은 거 그림 그려갖고 찾아주시면 됩니다. 몇 번? 4번. 4번. 그 다음에 이건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자, 두 집합이 서로서라는 게 뭔 뜻이라고 했죠?
겹쳐지는 게 없어야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자,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고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어서 이 바깥쪽으로 전체가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자, A에서 B 뺐는데 공집합이야? 말이 안 돼. 그냥 A 그대로죠. 겹쳐지는 게 없으니까 빠질 수 있는 게 없죠. 자, 그 다음에 A가 B의 여집합은 B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이야. A가 B의 여집합 안으로 확실하게 들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A와 B의 여집합 A가 있어요. 그 다음에 B의 여집합하고 합할 겁니다. 그게 곧 또 A가 되는 건 아니죠. 알겠죠? 이건 그림으로 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B도 A의 여집합은 B차 A가 되는 거죠. 자, B에서 A를 겹쳐지는 게 없는데 뺄 게 그니까 없으니까 B 자체 그대로 맞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B차 A가 뭐였어? 그냥 B였죠. 그러면 A교 B는 공집합 맞지요. 자, 그 다음에 U에서 B를 빼면은 B의 여집합이란 말이야. 자, A에서 B의 여집합을 뺀다라는 이야기야. 그러면 아까처럼 판단해볼까? A교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이지. 즉, 뭐가 똑같아? A교 B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집합 되죠.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니? 아시겠나요? 어떻게 보면 오늘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자, A교 X는 X다. 뭐하고 똑같죠? A교 X가 X이려면 A하고 X는 서로 무슨 관계여야 될까? 너가 뭐의 부분집합이어야 될까? A가 X의 부분집합이어야 돼? 반대여야지. 봐봐, X가 있어. 그 다음에 그 바깥쪽으로 A가 이렇게 있어야 A교 X가 X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됐어요? 그러니까 자, A교 X가 된다는 건 즉 X라는 집합이 A의 부분 집합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라고.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보자. A차 B합 X가 X래요. 그러면 A차 B하고 X하고는 서로 무슨 관계여야 될까? 뭐가 뭐의 부분 집합이어야 될까? A차 B라고 하는 집합이 X의 부분 집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됐어? 즉 여기서 의미하는 건 A차 B라고 하는 요 집합이 X의 부분 집합이에요. 자, 지금 이 문장 이 두 개의 이 관계식 가지고 이 둘의 이식을 찾아내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X라는 건 따라서 A의 부분 집합이야. 근데 뭐를 항상 갖고 있어? A차 B를 항상 갖고 있다는 이야기라고. 자, 그러면 A차 B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볼까? A차 B는 뭐야? B2를 빼는 거니까 여기는 A, B, C죠. 그러니까 X라고 하는 건 이 세 개의 원소를 항상 갖고 있어야 되는데 A의 부분집합, 즉 A의 부분집합 중에서 얘네 세 개를 항상 갖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라고요. 고로 따라서 2의 제곱 답은 4. 아시겠나요? 아시겠죠? 자, 연습을 좀 해봅시다. 여기도 밑에 49번을 먼저 한번 해봅시다. 49번. 앞에 거 두 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요.
아마 49번 조금 어려울 겁니다. 그 위에 확인식 이 47, 48은 위에 거를 보면 위에 거와 비슷한 유형이거든. 자, 이거 먼저. 만약에 A차 X가 공집합이야. 그러면 A하고 X 사이의 관계는? A차 X가 공집합이야. 그러면 A와 X 사이의 관계는? 서로 떨어져 있어야 돼? 그러면 남아있는 애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돼. 안에 있어, A가. 그래야 뺐을 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라는 이야기 되는 거고. 그러면 B차 X가 P래. 그러면 B하고 X는 겹쳐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B하고 X의 교집합은 없다라는 이야기야. 즉, 무슨 이야기냐면 유해 부분집합들 중에서 A를 항상 갖고 있고 B랑은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됐어요? 무슨 말인지 됐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자, X는 A, 즉 지금 이 UF 부집합이 15 이하의 소수는 뭐가 있어? 2, 3, 5, 7, 그 다음에 11, 13이 있죠. 그러면 2하고 7은 항상 갖고 있어야 된다고. 지금 여기 A라는 집합이 2하고 7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하고 7은 항상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3하고 13은 항상 갖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해. 그럼 다 없다고 생각하고 나머지로 이루어지는 2의 제곱 4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Understand? 자, 마지막 거를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것이 47번은 쉬우니까 얘네들 금방 판단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49번을 한번 보자. U라는 집합은 1, 3, 5, 7, 9, 11, 13의 세 부분 집합에 대하여, 자, A라는 집합, B라는 집합의 관계를 항상 만족시켜야 됩니다. 자, 우리가 A합 X라는 집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B합 X라는 집합이 있어. 자, A라는 집합에는 A합 X는 1, 5, 9, 13이 항상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여기는 X가 뭐가 있든 1, 5, 9, 13을 항상 갖고 있죠. 그 다음에 B합 X는 뭐 갖고 있어? 3, 7, 9, 11을 갖고 있죠. 3, 7, 9, 11을 갖고 있죠. 그러면 요 관계에 들어가야 돼. 그러면 자, 3, 7, 9, 11인데 얘네들이 요 안으로 다 들어가 있어야지만 포함 관계를 만족시킬 수 있지. 자, 뭐가 없어? 지금 9는 무조건 들어가 있지. 그 다음에 1, 5, 13이 여기 보여 안 보여? 그러면 결국엔 X라는 집합은 뭐를 항상 갖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일까? 그래야지 얘가 이 포함 관계를 만들어서. 자, 여기 현재 1, 5, 13이 안 보이잖아. 그러면 1, 5, 13이 요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만 똑같이 만약 1, 5, 13이 있으면 포함 관계가 될 수가 있는 거니까. 따라서 X라고 하는 애의 집합 안에는 뭐가 항상 갖고 있어야 되냐면 1, 5, 13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되는 얘가 이 전체 U의 부분집합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U의 부분집합들 중에서 1, 5, 13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라고. 그러면 자, 1, 5, 13 제외하면 야, 둘 서이 몇 개지? 그죠? 그래서 2의 1제곱 16. 오케이? 자, 마찬가지로 연습 문제는 홈워크가 되겠습니다. 28번까지만. 실력은 나중에 뭐 할 사람은 하셔도 돼요. 근데 나중에 어차피 복습을 한번 할 때 실력은 풀 거거든요. 시험 대비하면서. 지금 원래 내 목표는요, 집합의 연산을 이번 주 토요일까지 마무리하는 게 목표였거든요.
그래야 다음 주에 명제가 들어가. 아주 재밌거든요. 그래서 쌤이 최종 원래 지금 그 뭐지? 1차 고사 대비 전까지 어디까지 하고 싶은 거냐면요. 최소 유리함수 끝까지 하고 싶은 거예요. 최소 유리함수 끝까지. 최대한 유리함수까지 하고. 네, 안 될 것 같아? 네. 당하지 않아요. 당하지 않아. 니네 학기 중에 수행평가다 뭐다 해서 시간 좀 봤지요? 그럼 그때 하려고 하면은 더 죽어나요. 차라리 지금 방학 때 그런 부담감에서 조금 벗어나 있을 때 빡세게 나가버리는 게 이들한테 필요합니다. 교환법칙이 뭔지 알지? 순서 바꾸는 거 상관없잖아요. 우리가 1 더하기 2나 2 더하기 2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결합법칙이라는 건 어떠한 것을 먼저 합집합을 하든 상관없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아. 자, 우리는 지금부터 분배법칙을 보는 거야. 이 분배법칙이 앞으로 집합에서 굉장히 많이 쓸 거거든요. 자, 여기서는 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하든 이렇게 먼저 하든 순서는 상관없다. 이게 결합법칙이야. 교였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하든 이렇게 먼저 하든 아무 상관없다라는 이야기야.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합하고 교가 따로 있죠. 그럼 여기에 곱하기 더하기로 생각하세요. 무조건 곱하기 더하기 개념으로 생각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해보자. A 곱하기 B 플러스 C라고 하는 건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죠. 분배법칙이라는 게 똑같이 봅시다. 자, A 합 B, 그 다음에 교, 그 다음에 A 합 C.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달라져 있을 때 A 교 B 합 A 교 C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어려운 거 아니기 때문에 조금 속도 내는 거야. 알았죠? 지금 하는 거 내용 자체가 엄청 어려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부담스러워 하시면 안 됩니다. 응? 요 정도쯤이야. 자, 재밌는 법칙이 하나 있어요.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중요하다는 표시를 좀 해주세요. 우리가 집합에서 어떠한 법칙이나 공식을 증명을 할 때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주로 다 합니다. 자, A 합 B의 여집합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얘를 가로를 풀어내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풀어내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냐? A 여집합 교 B의 여집합 다 뒤집으라는 이야기야. 얘도 뒤집고 뒤집어 버리라는 이야기야. 이게 쉽게 말하면 드모르간의 법칙이에요. 마찬가지로 A 교 B 전체의 여집합이죠. 얘를 가로를 다 풀어내고 싶잖아. 그러면 여집합 얘 뒤집어 얘 여집합 얘가 드모르간의 법칙이야. 자, 하나만 얘를 증명을 해드리면, 자, 우리가 U라고 하는 집합이고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A 합 B의 여집합을 봅시다. A 합 B의 여집합은 어디야? 여기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시 A하고 B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반대 오른쪽으로 보자. A의 여집합을 볼게요. A의 여집합은 어디야? 여기죠. 자, 그 다음에 또 B의 여집합은 여기죠. 얘네 둘이 겹쳐지는 부분이 얘랑 똑같죠. 알았죠? 우리가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여기서 확통을 선택하려고 하는 학생한테도 굉장히 중요해요. 기존여고 같은 경우에는 2학년 때 확통이 필수죠. 무조건 듣고 있죠. 그런 경우에도 종종 확통에서도 씁니다. 자, 그러면 당최 얘네들을 어디서 쓰는지 한번 예를 하나 볼게요. 자, 아주 재밌습니다. 우리가
A 교 B 합 A의 여집합 합 B의 여집합이 있어요. 자, 아까 등으로 가는 법칙이라는 게 있다고 했죠? 등으로 가는 법칙? 얘를 한 번에 묶어볼까요, 여집합으로? 그러면 어떻게 쓰면 돼? A 교 B의 여집합 이렇게 묶을 수 있죠. 등으로 가는 법칙의 반대도 알아야 돼. 가로를 풀어내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반대로 묶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A 교 B에다가 그 여집합을 합했네. 전체 집합 당연히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집합의 연산을 지금부터 해보자. 오늘 영어 유형까지만 할 거거든. 자, 오늘 너희들이 완벽하게 좀 숙지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 자, 이렇게 관계식 주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했던 이 앞에 법칙들을 활용해서 이러한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는 연습을 할 겁니다. 지금부터. 자, 1번부터 한번 보죠. 자, 내가 여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A차 B라고 하는 집합을 A교 B의 여집합으로 외우느라고 한 이유가 여기 때문이에요. 자, 어떻게 하냐. A교. 자, 그 다음에 이 차집합을요. 그럼 이렇게 쓸게요. A교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라고 쓸게요. 알았죠? 지금 A차 B라고 하는 걸 A교 B의 여집합으로 쓸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방금 이야기했던 우리 드모르간의 법칙이죠. 드모르간의 법칙을 적용시켜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A교. 자, 그 다음에 얘 여를 다 해야지. 다 뒤집어? 그러면 A의 여집합. 자, 얘를 뒤집어 보면 합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집합의 여집합이 되는 거니까 P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자, 교하고 합이 서로 어때? 다르잖아. 그럼 아까 이야기했던 분배 법칙. 자, 여기를 곱하기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더하기라고 생각하는 그 분배 법칙을 생각해 보자고. 자, 그러면 앞에는 A교 A의 여집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합, 그 다음에 A교 B가 되는 거라고요. 자,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얘네들은 뭐가 되는 거죠? A하고 A의 여집합을 교집합하면 뭐가 되는 거죠? 공집합이 되는 거지. 그러면 앞에 거는 공집합, 그 다음에 합 A교 B가 되는 거지. 자, A교 B에다가 공집합을 앞에 써. 뭐가 돼야 돼? A교 B. 간단히 정리하게 얘가 A교 B가 돼. 만약에 시간이 정말 내가 너무 남아, 너무 시간이 너무 넘쳐,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주면 돼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직접 여러분들이 그려보고 반대로도 그려봐요. 어느 경우에. 자, 두 번째 겁니다. 지금 선생님은 책도 안 보고 이렇게 쭉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수준까지 가셔야 됩니다. 이걸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해야 돼. 자, 안 그러면 니네 위압 1차 봤을 때 뭐가 나오겠어? 다음 식을 간단히 하는. 자, 이거 두 번째. 자, A의 여집합. 오케이? 그 다음에 합. 자, 마찬가지로 차집합이 있네요. 차집합은 아까 말했던 대로 정리를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은 크게 실수 안 합니다. 비교 A의 여집합의 여집합. 자, 등으로 가는 법칙은 무조건 있으면 그걸 먼저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 A의 여집합, 그 다음에 교. 자, 얘는 B의 여집합, 그 다음에 얘 반. 왜 교라고 썼냐? 합이지. 자, 얘도 뒤집고, 그 다음에 A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 합이 있고 교환 법칙 성립, 결합 법칙 성립 다 되지. 그러면 얘네들의 순서를 뒤집을 거야. 교환 법칙이 되잖아. 그러면 다시 A의 여집합 합, A 합, B의 여집합 교환 법칙을 써봤습니다. 그 다음에 순서 결합 법칙을 해보자. 그러면 A의 여집합 합, A 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되죠. 자, A에다가 A의 여집합을 합했네요. 뭐가 되는 거죠? 전체 집합. 자, 전체 집합이야. 어떤 거? 전체 집합이야.
자, 거기에다가 B의 여집합을 합했네. B의 여집합도 어찌됐든 전체 집합의 부분집합이 돼야겠지. 따라서 얘는 뭐가 돼? U. 전체 집합. 왜? 몇 시에? 2분 알았어. 자, 화장실 다녀올 사람 빨리 후딱 다녀오시죠. 물 한잔 마셔보세요. 잠도 깨봅시다. 네. 오늘 선생님이 어디까지 나가려고 하냐면 여기 43쪽까지 나가. 그래서 너희들이 좀 공부를 해와야 되는 게 아니 42쪽까지는 나갈 것 같아. 여기 좀 확실하게 연습해오셔야 돼요. 선생님이 지금 그거 티켓팅은요, 그 오페라 유령이지. 오페라 유령은 9월 공연 티켓팅을 누리고 있어. 아, 겁나 빡세. 그 티켓팅이. 했지. 했어? 아니. 핸드폰으로 하면 쉽지 않을 텐데. 근데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렇지. PC로 하는 게 제일 빠른 거예요. 네. PC로. 그리고 그거 카드 결제를 넘어가는 순간 이미 끝나잖아. 일단은 그거에 무통장 때문에. 네, 그래서 누구? 휴가. 그래. 그런 낙이라도 있어야 버티지. 어? 인생 살려면 그런 낙이라도 하나 있어야. 남자애들은 이해 못하는 그 티켓팅. 안 그럴 거야? 그지? 뭐 굳이 그렇게까지 티켓팅을 하면서 봐야 되나 싶은? 남자를 너무 그냥 실패. 표정 보니까 실패. 아직 있어요. 있을 거예요. 표정 보니까 실패. 지금 저 안에 나온 건 이미 끝. 안 되네요. 그런 것도 있잖아. 그 매크로라고 하지. 그 저녁에 이제 밤새 누가 취소하기를 기다리면서 돌려놓는 사람들 있잖아. 그러면 이제 아침에 갑자기 얼떨결에 그게 누가 취소하자마자 후딱 들어가잖아. 선생님이 그래서 저번에 오페라 유령을 며칠 전에 그 오픈을 한번 했어. 8월 공연까지인가? 네. 선생님이 조승우 거를 보고 싶어가지고 조승우 버전을 보고 싶어서 도전을 했다. 번번이 다 실패. 그래서 그 9월, 8월에 한 번 더 10월 공연까지가 열린데 그때 다시 한번 도전. 자, 괜찮아. 인생이 뭐 보이니? 자, 세 번째 걸 보자. 세 번째 걸 봅시다. 오늘 이 하는 요 부분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앞에서 해서 지금까지를 보고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야. 앞에서 했던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 보자. 세 번째를 보면 B차, 그 다음에 자, B차 A, B차 A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쓰라고요? B표 A의 여집합이라고 쓰겠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또 여기 있어. 여기서 보자. 그 다음에 하, 그 다음에 B표 A의 여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되죠. 그럼 아까 우리 분배 법칙에도 그럼 반대로 묶을 수도 있어야겠지. 그 다음에 봐봐 다시. 지금 여기서 보면 A표 A의 여집합, A표 B 이렇게 썼잖아. 즉 A표 이렇게 있는 부분으로 반대로 또 묶을 수도 있어야겠지. 우리 분배 법칙의 반대로. 그러면 여기서도 보면 교, 그 다음에 비교 이렇게 있죠. 무슨 말인지 됐어? 비교로 묶을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B차. 자, 지금부터 보자. B 교집합으로 묶을 거야. 그러면 앞에는 뭐가 남아? A의 여집합이 남죠. 그 다음에 하
A 이렇게 또 쓸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했던 분배 법칙의 반대로도 갈 수 있어야지. 자, 그럼 봐봐요. 얘가 뭐죠? 감 안에서 또 풀어봅시다. A의 연집합 합 A는 뭐가 됩니까? 전체 집합. 거기에다가 B를 교집합했어. B겠지 그냥. 즉 B 차 B죠. B에서 B를 싹 뺐는데 뭡니까? 연집합. 자, 이거 정리하고 여러분들 지금부터 뭘 해보냐? 50번 확인 체크의 그 세 가지의 그 뭐냐 정리를 한번 해보시죠. 책의 공간이 좀 좁은 관계로 연습장을 드릴 터이니 연습장에다가 좀 먼저 정리합시다. 책의 공간이 좀 좁거든요. 책의 좀 공간이 좁으니 자, 그 50번의 세 개를 한번 해보자. 앞에서 했던 거 활용하셔도 됩니다. 보면서요.
1학년 정도 같아요. 2학년은 별로 안 읽었는데 2학년 시험지는 별로 안 하는 거잖아요. 이 니네학교 시험 보려다가 소문나더라고. 1학년 어려웠다고 소문이 났어요. 자, 다 됐습니까? 다 됐어? 한번 해볼까? 여기 좀 익숙해질 때까지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1번을 한번 보자. A차 B가 이지야.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얘를 A교 B의 여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써봅시다. 거기에 합 A라고 쓸 겁니다. 그러면 드모르간의 법칙으로 뒤집어 볼까? A의 여집합 합 B 합 A. 그죠? 자, 교환 법칙, 결합 법칙을 적용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어. B 합 A의 여집합 합 A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습니까? 그러면 얘가 뭐가 되죠? 전체 집합이 되죠. 그러면 전체 집합에다가 B를 합할 겁니다. 뭐가 됩니까? 전체 집합이 되는 거죠. 첫 번째 거는 전체 집합. 두 번째 걸 볼까? 두 번째. 자, 물론 얘는 A차 B, 그 다음에 교 B차 A가 공집합인 거는 이거는 뭐 어렵지 않게 그냥 바로 증명할 수, 아니 그림으로도 판단해서 해. 이건 굳이 수식으로 증명하려면 여러분들 머리 아플 겁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너무 어려우면은 그냥 그림으로 판단하세요. 자, 세 번째 겁니다. 세 번째 거. 자, 세 번째 거를 보면 A표 A의 여집합 B. 자, 여기를 분배 법칙을 써볼까? 교하고 합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앞에 거? A교 A의 여집합 합 A교 B가 되는 거죠. 맞죠? 자, 그 다음에 합입니다. 뒤에도 분배를 써볼까? 그러면 B교 B 합 B교 C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맞죠? 자, 그러면 얘가 뭐죠? A하고 A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뭐야? 공집합. 그럼 여기는 공집합이야. 공집합에다가 A교 B를 합하니까 뭐가 돼요? A교 B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합. 자, 얘는 뭡니까? 그냥 B죠. 그 다음에 B교 C는 뭐지? B 안에 들어가 있지. 그러면 걔를 B랑 합했어. 그러면 뭐가 돼? 그냥 B가 되는 거지. 그러면 자, B하고 C가 이렇게 겹쳐있는 B교 C는 B 안에 들어가 있잖아. 그럼 B랑 합해봐야 그냥 B가 되는 거겠지. 자, 그러면 또 A교 B는 B 안에 들어가 있지. 따라서 뭐가 돼? B. 51번도 한번 증명해보자. 지금 자, 얘 어떻게 하면 될까? 차집합이니까 이렇게 써보자. A교의 B가 C의 여집합 이렇게 써볼게. 그러면 여기 드모르간의 법칙을 써보죠. A교
그 다음에 B의 여집합표, C의 여집합 이렇게 되죠. 그러면 결합법칙을 써볼게요. 교니까 똑같이. 그러면 이렇게 돼. A 교 B의 여집합 교 C의 여집합이 되는 거지. 자, 교 여집합 앞에 거는 뭐야? A 차 B죠. 교 C의 여집합 차 C가 되는 거죠. 증명됐죠. 자, 지금부터 RPM을 좀 풉시다. 오늘 나간 부분. 자, 어디까지 풀어오라고 할 거냐면 27쪽에 159번까지 해결해 오셔야 됩니다. 27쪽에 159번까지 해결해 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앞에 개념을 확인 체크 안 푼 것도 푸시고요. 일단 여러분들 이걸 믹스케이저라고 해야 하기 때문에 진동을 여기까지만 나간다. 알았죠? RPM으로 복습. 앞에 확인 체크 안 푼 것도 있어. 그때 풀어 지금. 어? 159번. 그 페이지요?